고민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줄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 목사님 보통 설교로 얘기하는 게 목사의 직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만났던 친구들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던 결과가 있어. 조사했던 결과에 의하면 한 70%, 80%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한때 작년, 재작년에 일본에서 가짜 뽑기 유행하죠. 그런 말들 중에서 하나가 오야가차라고 하는 게 있어. 오야가차. 오야가 부모를 말하는 거야. 부모 뽑기. 자기는 이번 인생에 부모를 잘못 뽑았다.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긴 했어요. 이게 꼭 외국의 이야기는 아니지. 우리나라에도 무슨 말이 있어서 지금도 돌고 있는 말이죠. 흔히 쓰는 말 무슨 수저니? 태어날 때부터 금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은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자기 부모님은 존경스러워요 라고 손을 든 친구들은 굉장히 복받은 친구야.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부모한테 보통의 친구들의 2배, 3배, 4배 잘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히 더 그래.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났어.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어?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지. 1950년에 일어났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쑥대밭이었단 말이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었고 그 사람들이 놀 게 없어갖고 흙에서 놀고. 목사님 세대가 그랬어. 목사님 세대가. 요즘은 영화로 나왔지만 오징어 같은 영화로 나왔지만 옛날에 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야. 급격히 변하면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한다. 공경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공경한다는 게 무조건 높인다는 뜻이 아니야. 공경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이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다는 거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듣고서 흘려보내도 돼요. 한 번 정도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마음에 들지 않는 엄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아빠 있을 수 있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그 아빠의 삶을 살았다는, 그 아빠의 세대에 태어나서 그 아빠의 삶을 살았더라면 너희들은 지금의 너희 아빠보다, 지금의 너희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야. 때로는 엄마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나를 힘들게 해. 아빠랑은 의견이 맞지가 않아. 대화를 하다 보면 싸움만 생겨. 불편하단 말이야. 그럴 때가 있겠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 엄마 아빠의 세대에 태어나서 그 엄마 아빠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면 너희들은 지금의 너희 엄마 아빠들만큼 해낼 수 있었겠는가? 그만큼의 가정과 그만큼의 과업들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서 쉽게 나는 그만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야. 우리 부모의 세대는, 너희 부모의 세대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세대야. 개인의 시간?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어. 부모가 말하면 하기 싫어도 무조건 했어야 돼.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됐고 때로는 맞지 않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세대 속에 살았단 말이야. 내가 부모의 삶을 살았을 때 지금 나의 부모처럼 살 수 있었겠는가? 니네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부모, 살짝의 의견 충돌은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그 부모님만큼 해낼 수 있었겠는가? 이게 바로 부모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야.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는, 너희들의 부모 세대는 어려움과 힘듦, 세상이 변하는,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냈던 세대란 말이야. 너무 많은 게 변했어. 너무 많은 게. 휴대폰? 그런 거 없었어. 공중전화를 멀리 내려가서 부모님이 시키면 걸어가고 한참 걸어가고 분홍색 전화기에서 전화 걸고 20원 넣고 전화 돌리고 다시 돌아오고,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기 있는 집에, 이장집이라고 그랬는데 이장집에서 전화가 오고 거기에 동장이나 이장이 전화 받은 내용들을 전달받고,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희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이 시대까지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야. 그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너희들 부모의 삶을 이뤄낸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낼 수 있겠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목사님 자녀가 셋이잖아? 셋한테
얼마 전에 셋을 보아놓고, 왜냐면 이게 한 명이면 1대1로 얘기하면 되는데 셋이니까 우리는 단체야. 집합을 해야 돼. 고3과 고1과 중2 이렇게 모아놓고 목사님이 딱 세 가지 얘기했어. 목사님이 아빠가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꼭 이거를 네 마음속에 새겨라. 하든 못하든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건 어저께 목사님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계속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해.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 자녀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공부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성공한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몇 해 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박한상이라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 한의사 집안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 집이 있고 막 되게 부자였어. 근데 아들 중에 한 명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생겼어. 죽이고 그걸 덮으려고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 생겼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만큼 끔찍한 거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질서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니?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가르칠까? 불신, 미움, 이런 원망들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끊기 원하시는 거야. 비록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것들을 내 대에 끊어서, 그러면 그 복이 오로지 누구한테? 오로지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부모를 원망하면서 가족을 어떻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겠어? 원망이 있겠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러면 부모에 대한 그 원망들이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퍼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 반드시 퍼져나가. 반드시 퍼져나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이, 나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겠어? 그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라. 너의 부모가 정말 공경스러워서 공경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공경하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야, 공경할 만하면 공경해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냥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한 거지. 나는 엄마 싫은데, 엄마가 너무 안 맞는데, 나 아빠가 너무 안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공경함으로써 그 오로지 그 복들을 너희들이 니네 때 끊어지고 니네 때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상과 부모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학생하고 얘기하면 학생이 우리 엄마는요 화도 많이 내고요, 정말 대화도 안 통하고요,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말을 많이 하고요, 저의 모든 생활들을 다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학생은 말했단 말이에요. 부모하고 얘기하면 부모가 뭐래요? 저는 너무 아이 자유분방하게 키워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실제로 그랬어. 그래서 이 너무 큰 갭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부모 세대, 너희들의 부모 세대에 모르는 게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편지라고 했던 그 앞에서 교감들이 얘기했는데 편지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 편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편지 속에 너희들이 그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담으면 그냥 부모님 사랑해요, 공경해요가 아니라 나는 제가 아버지였다면, 제가 어머니였다면 지금처럼 살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삶은 아버지의 삶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이런 말들이 부모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선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세대를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산 거야. 더 잘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지나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겠지. 근데 내 자신을 봤을 때
다시 되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바쁘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던 세대니까. 한번 오늘 부모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인생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